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오늘은 너살그 8번째 방송입니다. 장미의 계절 5월이네요. 장미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피고 아름다운 여인을 장미꽃 같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사람을 꽃에 비유하는 일이 없지만 6, 70년대만 해도 장미꽃 같다, 코스모스 같다라고 하면 예쁘다거나 하늘하늘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숲선생님을 하느라 나무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버드나무가 부드럽게 흔들려서인지 옛날 사람들은 버드나무를 여인에 비유한 적도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것이 여자라는 것도 편견이지만 아무튼 사람을 식물에 비유하면서 함께 공존하던 시대는 가고 없는 것 같습니다. (1901년) 경부선 기공식이 영등포에서 열렸고요. 1902년도에는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에서 일원권을 발행했고 한국에서 강제 유통을 시켰습니다. 1903년에는 개성과 평양 간 전하가 개통됐고 1904년에는 한일의정서를 조인했으며 1905년은 보성학교, 그러니까 현재 고려대를 설립했고요. 제가 찾아본 1900년대 역사인데요. 제가 왜 1900년대 초반을 찾아봤냐 하면 제 아버지가 그때쯤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도 아닌 아버지가 태어나신 때를 굳이 말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한테서 제가 태어났고 저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친 분의 자녀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65세에 저를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는 1968년생입니다. 오늘은 1968년생이 1903년에 태어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 농약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농약입니다. 농약은 농사를 짓는데 해충을 없애주는 좋은 물질이긴 하지만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만질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절대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제 또래의 아이들은 농약병을 만져본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덕인지 아버지가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요. 농약은 당시에도 엄청난 희석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논 옆에 개울에서 물을 잔뜩 농약통에 붓고 농약 병뚜껑으로 1개나 2개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소주병 뚜껑쯤 되는 크기의 병뚜껑으로 하나를 20리터 정도의 스텐 농약통에 넣어서 뿌려서 썼던 것이지요. 지금은 기계로 농약을 줄 텐데 당시에는 1972년쯤이니 사람이 농약통을 직접 메고 농약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농약에 대한 기억을 하는 이유는 무시무시한 약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접근도 못하는 약을 저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희석을 하기 위해 농약통에 따라 넣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이나 만지는 어마무시한 약을 제가 직접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허락해 줄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이뻐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저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들에게는 흥선대원군만큼 무서운 존재였는데 65세에 저를 낳고 70세쯤 된 농부의 5살 먹은 딸에게는 뭔들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뭐든 다 들어주시다 보니 농약을 치는 데서 농약 희석을 할 때 뚜껑을 잡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개울에서 아버지가 따라주시고 제가 농약통에 따라 붓던 일과 아버지의 한없는 애정이 전해지던 일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건빵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장에 가시는 적이 있는데 장은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가시고 나면 저녁 때가 다 돼서 돌아오시고 가실 때는 지풀에 쌓인 계란과 닭을 가져가시기도 했는데 집에 돌아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키우던 닭과 계란을 장에 나가서 팔고 돈으로 바꿔오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실 때 빼놓지 않고 가져오시는 게 있는데 바로 건빵입니다. 하얀 도포자락에서 꺼내주셨고 저는 그 건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쯤에 집에서 걸어나와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까지 걸어나가서 한참을 기다리면 멀리서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오시는 걸음이 보이고 반가워서 안기면 아버지가 도포자락 안에서 건빵을 주셨습니다. 장애를 자주 가지는 않으셨지만 장애 가는 날마다 건빵을 빼놓고 오신 적이 없었던 기억입니다. 아버지보다도 반가웠던 건빵이지만 지금껏 기억이 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잊지 않고 사오시는 아버지가 그립기 때문이겠지요. 세 번째는 막걸리입니다. 아버지는 종종 점심을 드신 후에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는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막걸리를 집에서도 담갔는데 주로 반주로 드셨습니다. 반주라는 것은 밥을 먹을 때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뭐든지 허용을 해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막걸리는 못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에게 술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어린아이인 저는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반주를 마시는 앞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잔을 드시고 입맛을 다실 때마다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것인지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딱 한 모금을 남기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임금님의 하사품이라도 받듯이 정중하고 경건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고 먹은 막걸리란 그 맛은 세상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꿀맛이 이 맛일까요?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꿀맛 같다고 할 때처럼 저는 그때 종종 마시던 꿀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걸리에서는 왜 그 맛이 없는 걸까요? 네 번째 기억은 분유입니다. 큰언니와 나는 20년 정도 차이가 나고 큰언니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저와는 2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엄마와 큰언니가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것이지요. 엄마는 50이 다 된 나이에 늦둥이 저를 낳았고 언니는 시집을 가서 큰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둘이 나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3살쯤에 조카가 태어났고 조카가 분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분유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엔 모두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게 너무도 당연했지만 서울에서 사는 큰언니는 아들을 분유로 키웠던 것이지요. 저는 막걸리를 궁금해하듯 분유가 너무도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길래 먹지 말라고 할까? 분유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먹고 싶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듯이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시고는 입을 딱 벌리라고 했고 저는 제비새끼처럼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자 한 숟갈을 탁 털어 넣어 주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막걸리와는 다른 아주 달달한 맛이었고 더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눈빛을 보셨는지 아버지는 한 숟가락만 더 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한 번 정도 더 주신 것 같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달달한 가루의 정체가 떠오른 것은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큰딸을 분유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고 어릴 때처럼 분유를 한 숟가락 입에 털어넣었고 그 맛은 아니었지만 분유를 보면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불님입니다. 건불은 마른 풀이나 보리타작 후에 남은 보릿집이나 볏짚 조각을 건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건불이 머리카락에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머리카락에 뭐가 붙으면 때라고 하듯이 당시에도 머리카락에 건불이 붙어 있으면 때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으면 때라는 것처럼 머리에도 뭐가 묻으면 때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어린 제 눈에도 아버지 머리에 붙은 건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친구한테서 배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대갈머리에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아버님 대갈머리에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근엄하고 단호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부르지 마라. 세상에 제 길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농약을 타는 것까지 허용한 아버지가 노래를 못 부르게 하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고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단호했던 말투에 노래 부르는 것을 멈췄지만 며칠 동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리 해야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고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하지 말라는 두 번째 금지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기억이 떠올랐고 이유를 나름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까지는 괜찮은데 대갈머리라고 했으니 대갈머리는 머리를 천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 대갈통은 뽐으로 달고 다니냐?처럼 머리를 아주 속되게 부르는 말이니까요. 거기다가 건불은 그냥 하찮은 쓰레기 같은 것인데 건불에게 존칭을 써서 건불님이 붙으셨다고 하니 해석하자면 아버지 대갈통에 건불 같은 귀한 분이 붙으셨다는 뜻이겠지요. 아무튼 어린 아이인 저는 서운했고 이해를 못했지만 어른이 된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 피식하고 웃음도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1968년에서 1970년대 초반에 어릴 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 벌써 제게는 50여 년 전의 추억이고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주신 사랑은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짧았던 사랑이지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보고 싶네요.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지요? 하늘나라는 투표는 없나요? 다음 달에 꼭 투표 꼭 합시다, 아버님들.